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일 내 경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반도체 업종 하락으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농심라면의 해물탕면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가 무색하게 아파트값이 꾸준하게 오르며 매수 심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곧장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하며 경영 복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 정문. 노타이 정장 차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걸어 나옵니다. 수감 기간 충수염을 앓은 이 부회장은 흰머리가 늘고 다소 야윈 모습.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나온 이 부회장은 몰려든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나 특혜 의혹 등엔 입을 열지 않았고 정문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선 지 약 3분여 만에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 삼성노조, 진보와 보수단체 등 수백 명이 몰려든 현장은 재벌 특혜를 외치는 가석방 반대 인파와 박수와 함성을 보내는 환영 인파가 뒤섞여 욕설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출소한 이 부회장의 첫 행선지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었습니다.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한남동 자택으로 향하거나 고 이건희 회장이 안장된 경기도 수원 가족 선영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뒤집은 겁니다. 취업 제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곧장 서초 사옥을 찾으며 경영 복귀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 사업 현안을 보고받으며 경영 복귀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램 가격 하락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이 동반 하락하며 코스피도 7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17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상황으로 미국 역시 일평균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3.03% 하락한 3,171.29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79% 내린 1,040.7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업황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 반도체 업종이 연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도 삼성전자는 7만 4천 원대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장중 10만 원이 붕괴되며 시총 2위 자리를 네이버에 잠깐 내주기도 했습니다. 공모주들의 상장이 이어진 가운데 대어로 꼽히던 크래프톤은 약세를 보인 반면 원티드랩과 플래티어 등은 따상을 기록하는 등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장세 속 코로나19와 같은 개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지만 전국 주간 이동량은 높은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출 물가지수는 111.19포인트로 전월 대비 3.5%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한 겁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다면 16.9% 올라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도 119.73포인트로 전월 대비 3.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휴가 등이 작용해 수출, 수입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라면의 해물탕면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현지에서 회수 조치됐습니다. 유럽연합 식품 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돼 올해 1월과 3월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1월 수출분 7.4ppm과 3월 수출분 5.0ppm입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살균 및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는 0.05ppm으로 기준치의 최대 148배가 나온 겁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이 다르고 해당 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주가가 5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쿠팡 주가는 8.25% 하락한 34.13달러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장 당시 쿠팡 주가 63.50달러와 비교하면 약 46%가 하락한 겁니다. 상장 당시 쿠팡은 우리 돈 5조 3,500억 원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했는데 순손실이 지속해 증가하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파트값이 꾸준하게 오르며 매수 심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준하게 집값 꼭지론을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집을 사려는 심리는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8.0으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이하로 나타난 지역은 울산과 대구, 세종 등 단 3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천은 이번 주 115.3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일단 집값 고점 경고가 무색할 만큼 아파트 매수 심리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반복되는 집값 고점 경고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는 지금 시장이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고정된 인식이 돼버렸고 이후가 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2% 올랐고 경기와 인천이 0.08%, 신도시가 0.06% 상승하는 등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전세시장 역시 매물 부족 현상으로 상승세가 꾸준한 가운데 집값 고점 경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작년 기준 8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년엔 6.8년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7월부터 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도 작년 7.7년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한편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전국 60.6%로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는 가구 분화로 인해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안정적 수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승인이 지금 났다고 하죠. 백신 주권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셈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상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갖고 있는 편견 등으로 인해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라고 하죠. 오해와 편견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사무국장과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하정은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3상 임상 승인이 났어요. 지금 백신 국내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신 상황이 어떤 겁니까? 개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게 되면요. 현재 한 7개 정도의 국산 백신이 임상 시험 중입니다. 1상, 2상, 3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개가 3상 임상시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입을 했고 2상 임상시험이 한 3개, 그다음에 1상 임상을 하고 있는 게 3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3상이 1개 업체, 2상, 1상, 3개, 약 7개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임상이라는 얘기 저희가 진짜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고요. 참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지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좀 임상시험이라는 게 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개념을 잡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저희가 허가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1상, 2상, 3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때는 보통 새로운 신물질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안전한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최대 용량, 효과를 보면서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대략 한 50명 내외의 그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 1상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은 2상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안전성은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는 가장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상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 보통 허가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상을 통해서 확보한 안전 그다음 유효성을 바탕으로 해서 3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좀 대규모가 필요합니다. 제가 백신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통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 지금 현재 모더나라든가 허가를 받은 백신 같은 경우에 약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3상 임상시험에서의 한 건 뭐냐면 기존의 치료라든가 또는 어떤 위약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확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대규모의 이제 참여자가 필요한데요. 저희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백신들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하고 비교하는 임상 방식의 비교 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 4,000명 정도의 그 자원자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한 3,99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비교하는 임상 방식으로까지는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임상시험 자체에 대한 예. 어떤 개념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그 자체에 대해 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인 경우에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임상시험을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자원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자원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임상을 참여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혜택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명이 기존의 그 방식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4,000명은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임상시험은 4,000명 수준으로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그 백신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대규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신기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수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그 자원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위성이나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낮은 참여율 원인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겁니까? 네, 낮은 참여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임상시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부정적 인식이라는 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1상, 2상, 3상의 기본 개념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언제든지 참여자분들이 임상시험을 고려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상담센터를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우려할 사항이 있을 때 저희 전문 상담원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낮은 참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참여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제도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배상 한도 책임보험을 좀 더 상향을 한다던가 또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자긍심 내진 혜택을 위해서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라든가 또는 자원봉사 실적 인증 등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도 정부와 함께 지금 많이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쯤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면 2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또 협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 오후 5시에 대한항공 올 2분기 실적을 공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항공 화물 확대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세미 기자, 대한항공 2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이 5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이어갑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한 1조 9,508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 는 1,969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무려 5분기 연속된 영업흑자인데요. 다만 2분기 당기순이익은 1,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24억 원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위축에도 화물 수송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1조 5,108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다입니다. 이 기간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긴급물자의 항공 운송 수요가 맞물렸는데요. 여기에 여객기 하부 화물칸 공급 확대 부진으로 화물 운임도 올랐습니다. 반면 여객 사업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회복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하반기 백신 접종률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상존해 증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외에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튀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남은 4개 항공사는 대체 공휴일이 끝나는 오는 17일 실적을 공시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이 본격적 증시 상장 준비에 나섭니다. 쓱닷컴은 주요 증권사의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쓱닷컴은 구체적 상장 예상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증권업계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면 내년께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전력 2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6개 분기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오늘 한전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3조 5천억 원, 영업손실 7,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6개 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2분기 한전의 실적 악화 배경으로는 고유가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늘어났는데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며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원재료비 상승 압박에 라면 가격 줄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뚜기,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을 인상합니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등 13개 라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상은 2017년 5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오뚜기는 이달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했고 농심은 오는 16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6.8% 올립니다. 라면값 인상은 오뚜기는 13년 4개월, 농심은 4년 8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폐 환수율이 떨어져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의 화폐가 폐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손상화폐 2억 2,310만 장, 액면가 1조 436억 원어치를 폐기했다 밝혔습니다. 폐기 처리한 화폐를 가로로 잇게 되면 총 길이 48,883km로 경부고속도로를 59차례 왕복할 수 있게 되고 쌓은 높이는 94,115m로 에베레스트산의 11배에 달합니다. 막대한 규모지만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35.5%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화폐 환수 부진 등의 영향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FC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급여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의 연봉 패키지 일부로 가상화폐인 PSG 코인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PSG 코인은 일종의 펜토큰으로 유니폼 등 기념품 구입뿐 아니라 구단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메시가 받은 코인의 가치를 약 409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메시에게 암호화폐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남서부 폴리머스시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6시쯤 총기로 무장한 남성이 폴리머스 키엠에서 5명을 사살하고 갖고 있던 총을 사용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총기 사고가 발생한 키엠 마을을 공수했습니다. 영국은 총기 살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특히 총기 난사 사고가 드문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영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큰 편입니다. 영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11년 만입니다. 이탈리아가 역대급 폭염 속에 산불도 심해지는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부 시칠리아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1일 시칠리아 성 남동부 도시 시라쿠사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8.8도로 잠정 기록됐습니다. 확인 분석 절차를 거쳐 이 수치가 공식 인정되면 유럽 대륙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엄습한 열파 루시퍼의 영향으로 이날 시칠리아 외에 남부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수도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와 토스카나주 등 중부지방 역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열파는 주말께 절정에 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생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정치 논쟁이 아닌 안전의 문제라며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백악관 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이라는 공공 안전 조처를 정치 논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학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주지사들이 있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